네, 저는 현재 팽목항 현장에 나와 있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저희는 현재 팩트TV와 고발뉴스와 팩트TV 합동 공동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였었죠. 해경이 당초 지난 4월 18일이었습니다. 대대적인 골프장을 개장하려다가 무기한 연기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골프장 건립 비용만 무려 145억 원이라고 합니다. 해경 구조 장비의 예산은 줄여나갔는데 흔히 말하는 유흥 관련 골프장은 어마어마한, 즉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도입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낱낱이 살펴드리겠는데요. 먼저 이것이 건설 배경에는 2010년 국정감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해경은 해경교육원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교육원은 당초 50만 평이었는데요. 70만 평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 20만 평을 늘린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 바로 함포 사격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즉 20만 평 안에는 함포 사격장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20만 평이 아니라 50평짜리, 딸랑 50평짜리로 축소됐는데 여기에 시뮬레이션 함포 사격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줄였던 돈,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을까? 그 나머지 돈으로 바로 골프장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해경의 예산을 보면 구조장비 도입에 들어간 예산이 53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 이것이 대폭 삭감됩니다. 53억에서 23억으로 삭감이 된 거죠. 약 30억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30억짜리 구조장비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구조장비는 사라졌는데 30억의 4배가 넘는 골프장은 들어섰습니다. 해경의 예산이 부족하다 또는 해경의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따져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해경이 왜 있느냐라는 본래의 취지겠죠.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 박근혜 정권도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해경이 원래 있어야 할 주요 임무, 해양경찰은 해안경비를 강화하고 배타적 수역 내에서 우리 어선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해양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건설은 145억 원이나 쓰면서 구조장비 예산은 30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류 감소를 위한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해경 출동까지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훈련을 축소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기름값은 아껴가면서 그 기름값으로 골프장 라운딩을 건설하고 있었고 국민을 구조해야 할 그 재난장비 대신에 평평한 잔디가 깔리고 있었습니다. 참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골프장 건립과 이번 세월호 참사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기본에 조금만 더 충실했다면 지금 이 세월호 참사 때 단 한 대의 장비라도 더 투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 아쉬움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 카메라 너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전해졌을 것이고 만약 초동대처가 부족했거나 장비가 낙후해서 장비가 부족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라는 해경청장의 말을 만약에 듣는다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분을 쏟아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인데요. 국방부가 30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해군의 최정예 요원, UDT 요원과 SSU 요원이 침몰 첫날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19명이 침몰 이튿날까지도 대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해경과 언딘 측이 지휘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게 해군과 해경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해경 측은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몰랐나 봅니다. 지휘를
또는 컨트롤 타워를 확립한다 싶고 그 19명의 최정예 요원을 이튿날까지 대기시켰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살펴보면 배가 45도로 기울었을 때 망치를 통해서 창문을 깨고 선실내로 진입을 해서 그때까지도 카카오톡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까지도 선실 내부에 동영상을 찍고 있었던 우리 아이들을 살려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경과 언딘 측은 해군이 지휘체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시켰습니다.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해군 측이 인도선을 설치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는데 결국 인도선은 제일 먼저 해군이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군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해경과 언딘 측이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면서 막아섰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얼마나 경시했으면 그 앞에서 지휘체계, 지휘고하를 따지고 있었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제가 오전 브리핑 할 때보다 시신이 추가로 2구가 더 수습이 됐습니다. 만약 해군이 먼저 들어가서 이튿날까지 대기하지 않고 첫날부터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면 우리가 지금 집계한 희생자 명단 212명 중, 또는 아직도 저 바닷속에 있는 90명의 실종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구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인데요. 역시나 또 정부 측의 내용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고 지휘체계가 불안정했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제대로 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댓글 통제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언론사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SNS 상의 유언비어 이런 것을 막아서라 라고 공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사인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사고 초기부터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까지 지침을 재빠르게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재빠른 움직임을 구조활동에 힘을 실었다면 정말 헤드라인 하나하나를 소개할 때마다 결국 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할 동안에, 그거 옥신각신할 동안에 수색 작업에 투입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걸어서 한 명쯤은 더 나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제로 썼던 글을 인용해보면 BH에서 메시지 전파를 요청했다 라며 SNS 대응 지침을 산하기관에 내려보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BH는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뜻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사고 첫날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태우기 위해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던 헬기가 다시 전남도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20-30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법한 헬기가 흔히 말하는 전남도청의 행정부시장, 전남도지사를 태우느라 5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투입이 늦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3교대로 근무하고 헬기 한 대가 이미 사고 현장에 있었고 한 대는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수색과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걸 고지곧대로 믿을, 수긍할 피해자 가족분들 또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당시 수색 작업은 첫날이었고 1분 1초 촌각을 다투던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인력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분을 모셔가느라 30분 이상이 지체됐다고 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면서 손이 떨리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먹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였죠. 당초 다이빙벨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시험 운행을 끝냈고 가이딩 로프 2개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3시쯤이었죠. 당초 해경과 언딘 측에서 선미 쪽으로 가라 해서 이 부표가 세워진 것이 선미다
라고 해서 알파 측에서 선미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잠수사가 격분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 선미가 아니라 선미의 중간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부표의 위치도 잘못됐고 정보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도적이었다면 정말 나쁜 것이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설마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사고 참사 15일째까지 되는 동안 제대로 위치조차 파악하지 않아서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그리고 다이빙벨로 실제로 투입됐고 잠수부들이 그 다이빙벨 내부를 경험했는데 너무나도 편안했다고 합니다. 산소호흡기가 조류 때문에 약간 엉켜서 다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다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 상황이 제대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그 다이빙벨이 투입되는 현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시에 생방송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